순천만에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우려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예방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순 사건은 단순히 여수 순천 지역에서만 일어난 아픈 역사가 아닙니다. 구례와 고흥, 광양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희생자 유족들의 슬픈 증언들이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를 두고 우리 지역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잘못된 기존 노선을 복선화하기보다는 호남 고속철도를 직선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과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11개 분야에 첨단 신기술을 적용해 도시 성장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순천만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쇄 조치로 지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았던 만큼 순천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채취한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음출돼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와 맞물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춰 철새 개체수가 늘고 있는 순천만 인근에서도 AI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상인들은 올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AI 발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폐쇄 기간으로 방문객 감소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철새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오면 어쩌지 다들 걱정이에요. 예, 손님이 뚝 끊기니까 그러면은 겨울 한철 장사는 못하고 거의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되나? 순천시도 전국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I 발병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순천만 폐쇄는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순천만 상시 개장 의지를 밝혀온 만큼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65일 개방을 하고 지역 경기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체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방역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철새들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예년보다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철새 도래 경보까지 발령돼 있는 상황. 현재 시군별로 거점 소독과 방역 상황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나기에 나선 철새들의 방문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여수 경도 투자 계약서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개됩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여수 경도 토지, 시설, 사업권 매매 계약서와 개발 마스터 플랜 초안 등 천여 쪽의 관련 서류 전체를 열람만 하는 조건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측은 민간기업과의 계약서 공개에 부담은 있지만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여수 경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4분기 경기를 3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0.9로 경기 하락을 예상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또 석유화학 연관업체의 실사지수는 88.2로 6조 원대 신규 투자 계획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 역시 기준 수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내수시장 둔화와 고용 환경 변화 등을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과 공론회장을 마련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획보도 3주째입니다. 여순 사건은 명칭은 여수 순천을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남북, 경남 일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졌던 한국사의 주요 변곡점이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구례군 산동면. 여수에서 밀려난 반군의 거점이 되면서 주민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빨개 내려왔다니까 군인들이 불을 대뿌렸어. 우리 마을에다가.
이제 요 학교마다 가서 전부 턱석을 치고 이제 거짓말로 앉았었어. 밤이면 반란군의 수탈이, 낮이면 진압군의 보복이 반복됐고 마을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막 총소리가 나는데 막 신기 나고 그냥 뒤에 가서 신기 나고 난리네. 그래갖고 엄마 죽어 운동아 막 그래.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먹고 살아야지.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좌익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친형의 행적이 의심을 받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빨갱이로 몰렸던 이윤재 할아버지. 갖은 고문 끝에 즉결 처분을 받을 뻔했던 7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문당을 이제 죽인다고 온 것을 내가 무슨 나이 19살이니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 미주의가 뭐 내가 무엇을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생사람을 살다 죽이려고 오냐고. 마을 주변으로 통행금지 조치를 내려 주민들의 굶주림을 유도하는 악랄한 탄압도 자행됐습니다. 당시 보면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구례 산동면의 한 목사가 이승만 정부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뭐라고 탄원서를 쓰냐? 먹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산동 주민들은 쥐를 잡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심각성은 이런 사례가 구례뿐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흥, 광양, 보성은 물론 전북, 남원, 순창, 경남의 남해하동, 거창까지 피해 지역이 전국 37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수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 여수와 순천 지역의 해원을 넘어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의미심장한 과제라는 관점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여론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와 최종 완료 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스마트 도시 계획에는 4차 산업과 환경, 교통, 재난, 문화 관광 등 11개 분야에 사물 인터넷과 모바일 등 첨단 신기술을 적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 여수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 진남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27개 읍면동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육상과 축구 등 15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며 화합을 다질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수예술제와 읍면동 민속놀이 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요즘 충청 지역에서 KTX 세종역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 대립이 뜨겁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남의 일 같지만 호남 고속철도 노선 조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충북 오송역은 경부 고속철과 만나는 거점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SRT까지 개통되면서 오송역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노선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 구간의 상습적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2개 선로를 더 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안, 아산하고 이제 오송역 이쪽에 서류도가 있거든요. 서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추가로 뚫게 되면 열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50% 이상 더 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이 지난 2005년에 충북 오송을 분기역으로 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기존 노선을 4개 선로로 복선화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호남 고속철도를 직선화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세종시와 공주, 익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직선 선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오송 평택 구간의 추가 선로를 까는 것과 비교해서 건설 비용은 비슷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직선화도 가능하고 세종시의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일거양득입니다. KTX 세종역 건설 움직임을 계기로 호남 고속철도 노선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군이 인구 고령화라는 지역 실정에 맞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공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에 나섭니다. 공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이들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1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도민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도민발전소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소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와 외부 전문가, 금융기관 등이 설립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내년에 도민발전소 3곳을 완공하기 위해 율촌 산단 주차장과 나주 저류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에 나설 예정이며 도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공군 두원면 풍류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4톤급 연안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나 해양 오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장학 사업이 실시됩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의 성적 우수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20여 명을 선발해 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장학회는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